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12만 1,890가구로 전체 493만 9,888가구의 6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체의 70.3%에 달했고 이 중 도봉구와 노원구가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각각 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홍등과 가유동 일대 등 8개소를 신규 도시재생지역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성동구 사근동 일대 5개소를 근린재생 일반형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뽑았고 시는 이들 지역 13곳에 올해부터 5년에서 6년간 마중물 사업비 총 2,40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2분기 중 2019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들은 총 29,954가구를 수도권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7,224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수준으로 대림산업이 5,972가구로 가장 많고 포스코건설이 3,726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산을 비롯해서요, 서울 곳곳에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적 낙후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곳에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매물만 선별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대진 이사님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똑똑 부동산과 첫 시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좀 각오로 임해주시는지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입니다. 저를 아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장 정말 이슈적인 부분들이 정말 꽉꽉 차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같이 가지고 있는 투자와 그리고 실거주에 정말 만족할 만한 물건들로 엄선되고 엄선되어 있는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선된 매물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자,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신축 상가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856.2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8,425.80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판매 시설 488점포의 구조로 돼 있고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요, 1층 30평형 상가 기준으로 약 10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시 6천만 원에 월 3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5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요, 실투자 금액은 월세시 4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연수구 송도동의 신축 상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자세한 소개와 함께 또 매물의 입지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송도로 왔습니다.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송도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입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를 시키면서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상주 인구 또한 상당히 좀 늘어날 만한 그런 개발 호재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로써 송도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들의 이런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 인구 약 15만 인구를 넘어서서 앞으로 약 20만 인구를 좀 넘보고 있는 그런 송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송도의 가장 정말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추천 포인트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쾌속 광역교통망이 좀 신설될 예정입니다. GTX B노선뿐만이 아니라 KTX 두 가지의 쾌속 교통망 자체가 신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정말 쇼핑 특후 완벽한 입지를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규모입니다. 정말 사상 유례없는 송도의 최고의 쇼핑 특구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의도 공원의 약 4.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송도 인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는 이런 쇼핑과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유동인구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배우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주 인구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그 개발 호재에 따라서 크루즈 관광 시대가 열리는 그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잠재적인 수요 창출 효과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일단 다음 장에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입지 조건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단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송도 랜드마크 시티 입주가 보이시죠? 현재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만 하더라도 약 15만 가구죠. 15만 인구를 지금 능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랜드마크 시티 올해 1만 가구 이상이 지금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15만 인구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런 상주 인구들과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여기서 오는 이런 그 약 10여 개 이상의 대학교의 유동인구들, 약 2만여 명의 대학교 인구들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것들 보이시죠? 여기가 대표적으로 송도에서 유명한 상권들인데요. 커널워크 상권이라든지 송도 중심 상권, 그리고 캠퍼스 상권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제업무지구 상권이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뒷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일단 배우 수요, 정말 탄탄한 배우 수요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서 대우라든지 송도 테크노파크, 셀트리온 등등의 이런 국제 정말 굴지의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는 60여 개의 이런 중소기업들,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여기서 나오는 약 4만 인구의 업체 종사자 인구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바로 가장 큰 배우 수요가 발생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메이저 그 유통 사사가 앞으로 이 본 그 국제업무단지 상권에 앞으로 입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국내 정말 그 내노라는 롯데, 신세계, 이랜드 등등 투모로우 시티 상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형 3사, 4사가 왜 이곳으로 밀집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의문점을 던져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이 송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그 쇼핑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 라인으로 수많은 인구들의 흡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입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주 인구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 4만 3천여 가구들에서 나오는 15만 인구의 상주 인구들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2만 인구, 약 10여 개의 글로벌 캠퍼스에서 나오는 2만 인구들과 그리고 인근의 다양한 이런 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산업단지라든지 바이오단지 등등이 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약 5천여 명 정도의 잠재적인 수요 창출 효과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송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입지가 정말 탄탄한 그리고 배우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탄탄하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초역세권인 인천대입구 1분 거리에 나오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입지를 가졌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상권이 좋은데요. 송도 중심 상권, 또 국제 업무지구 상권, 대기업 업무단지 등 그 상가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좀 자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훌륭한 입지만큼이나 또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은데요. 추천 포인트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제가 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GTX 2023년도에 GTX 비노선에 송도 남양주 구간이 신설이 될 예정인데 지금 구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올해 연내 예비 타당성 통과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상당히 좀 남다르게 좀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서 서울의 중심부까지 정말 지금 현재 약 1시간 넘게 걸리고 있는 시간대를 정말 20분대로 정말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이라든지 서울 중심부뿐만 아니라 송도 GTX 비노선에 연결되는 동쪽 라인들까지 여기서 오는 쇼핑이라든지 문화의 이런 쇼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유동인구의 흡수율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이런 개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는 사실 송도의 지역적인 가치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도 합니다. 유동 인구도 같이 마찬가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로써 상권 이용객의 잠재적인 수요 창출 효과까지도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TX뿐만 아니라 앞으로 KTX 또한 마찬가지로 송도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도에 수원 인천 간의 수인선이 개통한 이후에 이 송도역을 거점으로 해서 인천발 KTX를 2024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송도에서부터 바로 경부속도로의 축과 만나는 KTX 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GTX와 이런 KTX 또한 마찬가지로 쾌속 교통망이 신설이 되면서 송도로 인구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인천항의 국제 여객터미널이 올해 6월에 좀 완공이 되면서 오픈하게 됩니다. 즉 이제 크루즈 관광 시대가 열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해운과 육상 관광 그리고 쇼핑이 접목되어 있는 이런 복합 관광 산업으로서 가장 미래 관광 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크루즈 관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말에 오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중국 이런 관광객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쇼핑의 정말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또한 3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와 그리고 600여 개 이상의 무역상 유치 기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송도,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말 그 많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 말고도 상당히 많은 개발 호재도 많이 있지만 압축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크루즈 관광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KTX라든지 GTX 이런 광역교통망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송도로의 유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GTX, KTX 등이 개통이 되면 교통도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국제 여객 터미널로 인해서 앞으로 송도 훨씬 더 발전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추천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매물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특징 알려주시죠. 네, 일단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상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초대형 규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사면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를 가로지를 수 있는 180m의 스트리트 중앙 광장형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도 주차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일단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는 180%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총 772대.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총 448실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하 3층 부분까지 지하 주차장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어느 곳보다도 정말 잘 구현이 돼 있다. 그리고 트리플 황금 상권의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이랜드, 신세계, 롯데 등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둘러싸고 있는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상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동부터 D동까지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디컬 센터라든지 주변의 학원가 그리고 먹거리촌 그리고 일단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의 집행 효과까지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가 라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송도 최초 유일의 CGV 영화관이
바로 지하에 지금 개관을 하게 됩니다. 7개 관으로 지금 입점 예정이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형 유통사가 왜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그만큼 상권 분석이라든지 유동 인구가 정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픈형 3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좋고요. 중앙에 180m의 스트리트 중앙 광장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집객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앙 광장에서 이벤트라든지 공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구들을 한쪽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집객 효과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옥상 부분에는 다채로운 뭐 이렇게 계절별 그 테라스형 가든이 좀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쇼핑이라든지 문화를 즐기시고 좀 휴식이라든지 낭만을 좀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없이 좋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 핵심 상가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80m의 스트리트형 상가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고요. 하나는 대로변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상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추천 매물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매물의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물 가격도 알려주시죠. 네, 보통 이런 그 송도라든지 주변의 신도시급들을 가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메인 쇼핑 특구, 쇼핑에 정말 메인 자리에 가보신다라고 하면 뭐 평당 정말 상당히 말도 못하는 금액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29.7평형 정도 규모이거든요. 상당히 큰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10억 7천만 원 정도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천에 360만 원에 지금 측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만족할 만한 이런 수익률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출 자체가 5억 3,500만 원 정도의 지금 현재 지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내가 정말 필요한 금액은 4억 7,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월세 6천에 36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10억 7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이 4억 7,500만 원 월세할 때 예상되는 그 매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신축 상가 소개받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매물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요.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남시 판교 운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한데요. 소개와 함께 입지 소개해 주시죠. 네, 송도에 이어서 이제 판교로 왔습니다. 정말 제2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황리에 마친 그런 신도시 중에 하나죠.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운중동인데요. 일단 세 가지 추천 포인트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교, 그중에서도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서판교에 지금 축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판교 라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교통적인 부분들이 동판교에 비해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24년도에 광역교통망, 복선 전철이 월판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개선이 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업무타운이 조성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 있죠. 하지만 앞으로 2, 3 테크노밸리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약 7만 인구의 종사자가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런 그 종사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부동산 가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교 중에서도 동판교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라색 선 라인들이 지금 그 경부선이거든요. 지금 이쪽 라인들이 동판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금 좌측 라인들이 서판교 라인들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다 지금 동판교 쪽 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다 몰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약 연매출 75조 원을 찍는 그런 자급자족 도시로서 정말 이미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의 종사자만 하더라도 거의 약 10만 인구 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다양한 직장군들과 상주 인구들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성이 됐겠죠. 하지만 앞으로 그 223 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성되는 곳 지역에서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라인들이 위치해 나오는 이런 23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종사자들, 그로 하여금 가격대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 매물에서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중고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지만 상당히 큰 투룸이고요. 3룸 매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로서 정말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와도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사실 뭐 차량으로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으로 봐도 정말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통망 자체가 너무나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망 자체가 한 개도 아니고 총 8개의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외곽순환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등등, 또 내곡 간 고속도로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뭐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뭐 안양, 뭐 과천, 그리고 지역 이동성, 동쪽으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아래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판교 요 라인들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통망 자체가 고속도로망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이동성이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즉 기업하기 정말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통망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학군들과, 그리고 정말 차량으로 5분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수많은 인프라들을 가깝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대규모 업무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부분이 일단 직주 근접성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 그리고 도로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도 그렇고요. 교통적인 여건도 그렇고 녹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이 판교에 대해서 지금 설명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재들도 아직 좀 많을까 궁금하거든요. 이미 다 발전이 된 건 아닌가 싶은데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추천 포인트 상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투룸, 전용 면적이 거의 한 50제곱 정도에 가까이 이르지만 대지 면적이 전용 면적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은가를 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요. 건폐율 자체가 50%도 아니고 60%에 이르는 건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개선이 되는 그런 월판선의 개통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 월판선이 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서쪽의 경기도 시흥에서부터 동쪽의 판교 라인들까지 연결될 예정인데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판교역이 구성이 되면서 앞으로 서판교,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없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매물 같은 이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총 구간 11개 역사가 구현이 될 것이고요. 11개 역사 중에서 거의 8개 역사가 모두 다 환승역으로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동쪽, 서쪽 라인을 따라서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빠른 시속 250km의 일반 지하철보다 4배 정도 빠른 그런 속력을 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지하철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3 판교 테크노밸리가 바로 서판교, 운중동 일대에 바로 위쪽에 자리매김할 것인데요.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판교 가격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30, 40평대 이런 아파트들이 보통 한 10억대 중반 하거든요. 15억, 16억대 하고 있는데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 정도밖에 지금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로써 바로 여기서 나오는 상주 인구들,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바로 서판교, 운중동 일대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판교, 3판교의 규모 1,200여 개의 기업과 600여 개의 기업들이 앞으로 2020년도 이내와 앞으로 2023년도에 입주가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판교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테크노밸리 그 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매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그 매물 지금 이렇게 운중동에서 정말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4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남동향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2개지만 상당히 큼직한 25평형의 투룸으로 구현이 될 것이고요. 드레스룸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들과 100% 지상 지하 주차장이 완비가 될 것이고요. 정말 보기 드문 최고급 자재, 고급 빌라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공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굉장히 좀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드레스룸과 그리고 팬트리 장까지 마련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게 테라스 공간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좀 다채로운 그런 그 집안의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매물 가격 알려주시죠. 예, 정말 너무나도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액대 4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 3억 5천 정도에 지금 거의 지금 주변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4,700만 원 정도로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월세를 놓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1억 원에 약 월 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실거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2억 원 정도만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실거주 또한 같이 할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실거주와 또 투자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건이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교 운중동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매물에 대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이 또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노하우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찬 매물 알려주신 김대진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두 가지 매물들 어떤 매물인지 화면을 통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신축 상가 기호입니다.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856.2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8,425.80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판매시설 488점포의 구조로 돼 있고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층 30평형 상가 기준 약 10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 시 6천만 원에 월 3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5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4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 개호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특강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자세한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매물을 만드는지 또 어떤 호재가 또 미래 가치를 상승하게 할지 이런 부분이 항상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부동산 이번 순서는요. P&J 부동산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똑똑부동산과 함께하신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의 김윤지 팀장입니다. 앞으로 매물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각오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첫 매물 어떤 매물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6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 발코니의 구조로 돼 있고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는 8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성북구 상월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한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올해 2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최옥세권 매물이지만은 총 12세대밖에 되지 않고요. 또 지역적인 호재가 강한 지역에 그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을 주방 옆으로 배치를 해서 실생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고려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음식물 분쇄기,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임대차 또는 실거주 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네,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에는 예상 금액으로 2억 500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 그렇게 해서 실투자 금액을 2,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수익을 8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액 1억 2천만 원을 감안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2,5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매물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입지에 대한 설명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네. 6호선 그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월곡 IC로 빠져나오면 상월곡역 방면으로 차량으로 채 5분이 걸리지 않은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버스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경춘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7호선까지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GTX C노선, 동북선 경전철도 들어가게 되어서요. 교통 이용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입지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인근의 대학교들이 이제 밀집해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외대, 한예종, 그리고 경희대, 동덕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까지 내로라는 유명한 대학들이 이 지역에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가의 임직원들, 그리고 학생, 그리고 연구직군들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근의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상가 그리고 재래시장인 장이시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는 천장산 그리고 오동공원 그리고 북서울 꿈의숲 등 역세권이면서 동시에 그 숲세권의 특권을 일 수 있는 흔치 않은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포인트는 이 지역이 장이 유타운 중 15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구역이라는 사실인데요. 장이 유타운 중에서도 장이 11구역과 15구역이 지금 이 지하철 6호선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유타운의 재추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든 이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추후 가격 상승이 가격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입지 여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요건은 물론이고요. 생활 인프라, 녹지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 듣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앞서서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추천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의 그 개발 호재로는 단연코 그 장이 뉴타운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뉴타운은 뉴타운 면적 중에서 뉴타운 계획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총면적 187제곱미터로 2만 4천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 계획 중에서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이고요. 2020년도에 우선적으로 1만 2천여 세대의 그 입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매물들의 프리미엄이 2억 5천 정도가 형성이 될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초집중이 된 상태인데요. 작년 말에 14구역도 이제 재추진되어서 총괄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지로 보면 저희 본 매물이 15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4구역보다 더 역가 인접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해제된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재개발진이 재추진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이 뉴타운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광운대역 개발은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광운대역을 포함해서 그 역세권 주변 지역을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복합 용도 시설을 도입해서 생활 경제 거점으로 지금 이제 육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과요. 또 그에 따른 공공기업 부지를 창업 거점 기지로 육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7만 3천 평 정도의 부지에 총 1, 2단계로 개발을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민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확정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광운대역은 GTX 신호선의 정착지로 이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선상 광운대역은 청량리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딱 두 정거장인데요. 이를 통해서 강남의 접근성이 10분 내로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고 앞으로 강북에서의 광운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북성 경전철도 뉴타운 그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프리미엄이 2억 5천씩 붙어서 거래되는 이유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해서 지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 있는 도로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00여 개의 기업 그리고 8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이 가지는 교통과 개발 호재들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 매물에 대한 가치 상승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네, 광운대역의 역세권 개발도 그렇지만요. 이 GTX 신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상월곡동의 그 가치는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재건축이나 아파트 투자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나 재건축 투자를 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되시겠지만 이 지역의 가능성과 그런 유망성을 보시고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지역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월곡도 매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16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8.4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돼 있고 총 1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300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600만 원, 월세 시는 1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매물 이제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달에 준공이 난 신축입니다.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어서 정비 효과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튼튼하고 견고한 그 대리석 외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텔과 주택이 혼합된 10층 건물로 총 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그 영등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매물입니다. 1층은 지상 건물과 지상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의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공동 현관문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게 되면 본 매물은 다세대 주택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옵션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비데까지 풀옵션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주변에 막히는 그 건물이 없어서 낮은 층수여도 앞이 트여 있어서 답답하지 않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안방에 창이 2개씩 들어있어서 채광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0층 중에 9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층에 외부 화장실이 따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무엇보다도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나가고 들어와도 항상 깨끗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물건 마음에 드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서 좋은 층수를 선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축 다세대 주택이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좀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물 가격은 네, 매매가는 지금 2억 9,9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는 2억 6,3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월 3천만 원에 월 수익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액 1억 5천만 원을 감안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네, 매물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영등포구 매물의 입지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지역의 투자 가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강남 그리고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이고요.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매물입니다. 근방의 신길역도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의도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여의도의 임차 수요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5호선은 대표적으로 직장인 노선인데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여의도나 광화문, 공덕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1호선을 이용해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임대 시장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도 조금은 넓은 평수를 쓸 수 있다.
있다는 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핑과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코스트코, CGV 등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유동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걸어서 2분 거리에는 대림 아크로타워의 스트리트 쇼핑몰과 그리고 또 영등포 시장이 있어서 재래시장과 그 신상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업무단지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도보로도 그 이용이 가능하고 서쪽으로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강 건너에는 상암 DMC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는 그 직장인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암, 여의도, 용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직장인 인구가 그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업무지구로 의 접근성만 봤을 때에도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임대 수요가 존재하게 될 지역이 바로 이곳 영등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남권 교통의 핵심지이자 생활 인프라 그리고 업무 지구의 접근성 등에 비해서 여전히 그 노후화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많은 공적 자금 등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물지 옆이 바로 뉴타운 개발지인데요. 영등포 중에서도 해당 그 매물지 인근은 매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그 변화가 보이는 만큼 변화에 따른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여의도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직장인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는 기본적으로 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 여의도와 함께 3도심의 한 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에도 좀 불구하고 계속 그 가격 상승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정책적 중요도와 개발 계획이 이곳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화가 계속 그 개선이 될수록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는 인구 증가와 집가 상승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교통 호재 그리고 업무 호재를 고루 갖추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영등포, 신길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과 이 밖에 도시 재생 사업 등이 그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은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가 상당히 두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을 갱신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뉴타운 개발이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인 가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LG 브랜드 건설사의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민간 사업자들의 건물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적 자금, 민간 자금뿐만이 아니라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이 지역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지 바로 옆이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의 그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를 국제금융 중심 지역으로 국제금융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굵직한 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여의도 파크원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63빌딩의 4배에 해당하는 달하는 그런 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MBC 예사옥 용지에도 49층의 그 초고층 복합 건물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교통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의도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도로의 그 정체들이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각종 지하화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물포길 그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포길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을 해서 2022년에 그 완공을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신월 IC, 목동교 그리고 국회의사당까지 총 7.6km
100m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통은 그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지상은 공원과 상업시설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5만여 대의 그 차량이 지하로 이동을 해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경인로 라인의 그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개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지금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이 영동포구 매물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잘 받았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두 가지 매물 소개 받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김윤지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은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